광복절 전날에 부산의 한 고교 교사가 일제를 미화하는 영상을 학생들 앞에서 틀었다. 지난 며칠 동안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온 사건입니다. 광복절에 일제를 미화했다. 막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각 언론사 기사에 수구 유튜브 채널, 극우 편향 채널의 영상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문제의 그 영상은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호밀밭의 우원재 채널의 영상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미니 다큐예요. 일제를 미화했다는 그 영상의 내용은 뭐냐?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우선 조선 말기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꼬라지가 얼마나 개 같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인구의 상당수는 노비고 위생 개념도 없고 빈곤과 기아에 찌들어 있고 평균 수명이 30대밖에 안 되는 최악의 망국이었습니다. 정치는 무너져서 왕가는 무당말을 듣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고요. 나라의 모든 관리가 매관 매직을 통해서 임명됐습니다. 이게 호밀밭의 우원재라는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의견인가? 아닙니다. 당시 언론 기록들, 일본의 언론 기록도 아니고 서양의 언론 기록들을 정말로 나열하다시피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이 땅에 처음으로 현대식 병원을 건설했고요.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식량 생산을 증대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기아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됐고 이재민을 구휼하는 시스템도 만들어냅니다. 근대 사법체계를 들여와서 전국에 재판소를 설치해요. 우리가 일제에게 검거되어서 고통을 받았다는 독립운동가들조차도 다 재판을 받았고 다 변호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조선은 범죄 혐의자를 잡아놓고 자백을 받기 위해서 묶어놓고 주리를 틀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철도를 설치했고요. 통신망을 구축했어요. 근대 금융 시스템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일제의 만행들은 호밀밭의 우원재 채널의 해당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한 그냥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우원재는 실제로 그 영상에서 근거자료, 통계, 언론 기록을 수없이 많이 보여줍니다.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컨트로버셜한 주제를 다룰 때는 당연히 근거자료를 더 열심히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일제강점기는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명백한 잘못이었다. 병합되면서 조선은 나라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다. 그러나 그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과 근거에 바탕을 둬야 한다. 우리는 이 역사를 오로지 선악구도로만 받아들이면서 일제 이전에 이 땅에서 벌어졌던 야만성과 모순성은 모두 현실에서 배제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도그마가 돼버렸고 신앙이 돼버렸다. 이래서는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을 것이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다. 자, 방금 이 결론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가 틀렸는지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역사 비판은 사실의 바탕을 둬야 한다. 선악의 구도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도그마일 뿐이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후의 역사를 오직 종교적인 선악 구도로만 받아들인다면 일제강점기 이전의 역사에 대한 반성은 불가능하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의 한반도 역사 역시 야만적이고 모순적인 망국의 역사였다. 여기에 한마디라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거사를 정상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분들이니까 반박을 할 이유가 없을지 모릅니다만 이걸 저 거품 물고 길길이 날뛰는 놈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요? 과연 반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역사학자네 뭐네 방송에서 설치되는 사이비들 그 누구도 저 영상에 반박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 우원재가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서? 아니요. 그냥 역사적인 팩트니까요. 기록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지 망상을 떠드는 사람 중 누구 말에 더 진실이 담겨 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놈 불경하다 어찌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이냐. 이것과 저들의 주장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역사를 자기 전유물로 여깁니다.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떠드는 것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저들은 그걸 비난하고 제재하고 심지어 형사법으로 처벌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에 감히 반박을 할 수 있는 놈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을 틀어준 교사는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합니다. 미화가 뭔가요? 어떤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겁니다. 일제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데 병원을 지어서 병원을 지었다고 했고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접종을 했다고 했고 법원을 설치해서 법원을 설치했다고 했고 철도를 깔아서 철도를 깔았다고 했어요. 어디에 미화가 들어있습니까? 미화라는 게 뭔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같으신 은혜로 철도를 깔아주셨으니 그 고마움을 백골이 진토되어도 다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게 미화죠.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 집 앞의 눈을 쓸었다. 실제로 쓸었다. 그러면 이게 미화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을 실제로 쓸었다. 또는 자기 차를 빼기 위해서 내 집 앞 눈까지 쓸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을 쓸었으니까 눈을 쓸었다는 사실이 없는 일이 됩니까? 또는 언급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을 쓸었다는 그 사실은 눈을 실제로 쓸었다는 팩트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쓸었다는 팩트는 그 사람이 저지른 다른 잘못을 덮어주는 가림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저들의 사고방식이죠. 쟤네들이 엄청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런데 쟤네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역사적 팩트랑 막 대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야, 그 얘기는 하지 마. 야,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치자. 야,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오늘 딱 정하자. 이러면 그건 역사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픽션인 거고 믿음이고 또 선동인 거죠. 역사적인 팩트를 지들이 대화로 막 정해버리고 있으니까요. 저들에게는 역사는 지들만이 소설처럼 막 마음대로 써내려갈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막 자료를 가져와서 들이밀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들끼리 딱 정했는데 자기가 역사랑 막 대화를 해가지고 정해버렸는데 그런데 왜 딴소리를 하느냐. 나랑 다른 의견, 나랑 다른 얘기는 미화다, 왜곡이다, 극우다, 수구다, 뉴라이트다, 식민사관이다. 웃긴 얘기인 거죠. 사관이라는 것은 철도를 깔았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건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인 팩트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그 목표가 조선 땅의 지배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조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로운 손길이었느냐 그걸 보는 관점이 사관인 거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없는 걸로 숨겨버리고 덮어버리고 그걸 말하는 사람한테는 린치를 가하는 거 그게 사관이 아니죠. 더민당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으라는 둥, 역사 쿠데타라는 둥, 대통령이 친일 행보를 멈춰야 한다는 둥, 또 지들다운 그 개 핥은 죽사발 같은 똥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국힘당은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한 교사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했다는데 주댕이를 부여잡고 거북이 마냥 대가리를 접어넣고는 가만히 있는 게 국힘당 저것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짓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비열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치졸합니까? 국힘당은 왜 늘 그 모양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국힘당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민주당이 득의양양해서 개소리를 짓거릴 때 혹시나 지가 욕먹을까 싶어서 비겁하게 주댕이를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기를 십수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역사라는 것은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써내려가는 종교 경전이 돼버렸어요.
제야에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역사학계에서 정신이 올바른 몇 안 되는 학자들이 자기 온몸을 태워가면서 재판정에 불려다니면서 저들의 대세를 거스르면 뭐합니까? 정작 제도권 정치는 주댕이에 재봉틀질을 해놨는데요. 국힘당 정치인들, 당신들의 비열함이 지금 이 꼴을 만든 거라고요. 대통령실 몇 명이서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수십 년 묵은 썩은 물을 아무도 퍼내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니 계속 악순환만 벌어지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는 놈만 신이고 입 닥치고 숨어 있어야 공천을 받고, 그러니 정의보다 옳고 그름보다 진리보다 지 공천이 중요한 보릿자루들만 점점 더 모이고 점점 남아서는 자기는 국민만 보내 어쩌네 개소리만 까고 앉은 거잖아요. 누가 앞장서서 칼이라도 휘두르려고 하면 저건 너무 우파라면서 선긋기나 하고 그런 짓거리만 하고 앉았으니 당신들이 지금 지리멸렬이라고요. 당신들 국회에서 지금 뭐합니까? 민주당이 법안 표결하면 일어나서 집에 가는 거 외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아무도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앞장서서 적과 싸우는 사람들한테 니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저러면 선거 못 치른다고, 저러다가 내 의원 자리까지 덩달아서 날아간다고 규탄이나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국힘당 당신들이 마신 바닷물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망하는 길인데, 당장 싸우는 것보다 숨어서 자기 편 등 뒤에 칼을 꼽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러면 민주당 것들이 합리적인 보수네, 따뜻한 보수네 칭찬을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그렇게 바닷물을 마셔온 거라고요. 비겁하고 비열하고 멍청하게.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판국에도 입 다물고 자리 보전이나 하고 있으면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